표정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가 선글라스를 탁 끼고 나와가지고 촬영을 한번 했더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하고 비슷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근육질 맨에다가 뭐 터미네이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미네이터에서 그거 나오죠. 이제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 코너인가요? 어린 친구가 이제 웃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 없이 입만 벌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기분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다는 컨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26일입니다. 그러니까 25일 아침에 컴퓨터를 켰더니 구독자분께서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축하 메일도 휴대폰으로도 막 메일이 왔더라고요. 축하한다고요. 1000명 돌파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도 드리고 터미네이터 컨셉으로 입이 귀에 걸린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구독자 1000분 돌파 기념으로 오늘은 또 12월의 난관리를 좀 일찍 촬영을 하려고 제가 난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좀 이거 좀 두껍죠? 뭐 이거는 뭐 잘 안 사주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는 그대로 입습니다. 안에 거는 이제 좀 두꺼운 거로 입었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의 난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낮의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낮 온도 관리. 그래서 이제 낮 온도를 높이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채광이겠죠. 빛이 들어오면 그냥 온도가 바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전 11시인데요. 이 난실도 지금 바로 위에 한 겹 차광을 했습니다. 차광. 그래서 50% 차광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다운돼 가지고 지금 춥고 상대적으로 지금 햇빛을 자연광을 차단해 버리니까 제가 좀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죠. 제가 봐도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저분한 거 안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면도는 이제 뭐 했습니다만. 여튼 겨울 12월에는 이제 본격적인 동면에 들어가죠. 12월 22일이 동지인데요. 동지는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그 절기를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지 따지면 이제 12월 한 달과 또 다시 서서히 해가 길어지는 1월. 그래서 대부분이 60일 정도 대부분의 이제 에라님들께서 그렇게 동면 주기를 설정을 하고 계시죠. 좀 일찍 동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꽃대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춥게 해서 한 40일 내지 45일을 좀 길게 이렇게 동면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뭐 에라님들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인해서 자신만의 난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60일 정도 12월과 1월 그래서 이제 2월 초가 되면 서서히 조금씩 온도를 올려가면서 꽃대를 신장시키기 위한 이런 관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관리는 채광 관리인데요. 빛을 일단은 좀 못 들어오게 해줘야 온도가 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햇빛은 약 한 70% 정도 이 정도만 쬐어주시고 오전 햇빛 같은 경우는 해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서 옆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생장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시 넘어서 해가 어느 정도 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는 한 반대로 한 70% 정도를 차광, 그래서 선약 햇빛은 가능하면 좀 못 받게 하고 일찍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난초가 겨울에 동면이라고 하지만 밤 되면 또 더 잠을 잘 자죠. 그래서 밤에 잠을 충분히 재우질 않으면 또 낮에 생장 활동이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잘 자라진 않지만 낮에 생장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꽃대도 계속 조금씩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밤도 가능하면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그냥 캄캄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각자 난실에 맞게 특성에 이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관수는 이제 물을 주는데 마르는 걸 봐서 주시죠. 이제 여름처럼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뭐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뭐 20일 이 정도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르질 않기 때문에요. 증발이 증산작용이 잘 되질 않지 않습니까? 다만 물을 주시는 시기는 오전에 주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자연광이나 좀 온화할 때 물이 분 속에 어느 정도 빠져주고 수분이 빠져주어야 밤에 냉해의 확률이 적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후 늦게나 벌써 해가 막 질 때 어두울 때 이렇게 온도가 내려갈 때 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 밤에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난 뿌리가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잎도 마찬가지고요. 꼭 얼어서 동해는 아니더라도 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의해서 수축되는 현상이죠. 문제가 그래서 물내림 현상과 물올림 현상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뿌리도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동해가 아니어도. 그래서 항상 물을 줄 때는 따뜻한 오전에 일찍 주어가지고 어느 정도 날씨가 온화해질 때 분이 어느 정도 말라서 수분을 다 빼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밤에 온도가 내려갈 때 냉해나 동해 위험이 적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수는 반드시 좋은 날 오전에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비료에 관한 건데요. 비료는 뭐 별도로 생장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제가 유기질 비료를 좀 묽게 해서 주시는 것이 좋다. 과수원에 비료 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월 달에 별도의 비료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뭐 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 자라는 그 생장 활동을 하질 않거든요. 다만 그래도 생육 활동은 하기 때문에 활력제 정도, 미량 요소가 포함된 활력제 정도를 월 1회 정도만 좀 묽게, 그것도 가볍게, 평상시에 이제 활력제 한 2000대 1 정도 하는데요. 3000대 1 정도로 해서 연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호흡 작용하는 데만 어느 정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비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관리에 관한 것은 낮과 밤 그 차이가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냉해가 오는 경우가 이제 한 15도 이상 낮 밤 기온차가 심하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해를 받으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죠. 밤에는 해가 지면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급격히 하강을 합니다. 15도 내지면 20도 이렇게 차이가 막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물내림 현상과 물올림 현상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물 내림 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부 뿌리 아래로 내리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숲이 표피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얼죠. 냉기에 얼면은 그 숲이가 파괴가 됩니다. 세포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마르죠. 말라 죽습니다. 근데 바로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언제 말라 죽느냐? 봄에 물 올림 현상을 할 때 그때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에 숲이에 물이 차 있어 가지고 겨울에 얼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세포질이 파괴가 되겠죠. 얼면은 이게 이제 그 수분이 자연적으로 좀 낮에 따뜻할 때 증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쭈글쭈글 그 파괴가 이제 그 엽록체 질이 세포 질이 파괴가 되게 되죠. 그럼 쭈글쭈글 파괴가 됩니다. 이 상태로 겨울을 지냅니다. 봄이 돼서 기온이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한 5일 일주일 이렇게 유지가 지속이 되면 이 친구들이 봄이 됐구나, 살아야지 하면서 물을 올림 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어른 세포질에 물을 올리는데 파괴가 돼 있죠. 못 올라갑니다. 물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물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세포질이 파괴돼서 물을 올리질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딱 고사를 하게 됩니다. 난 입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냉해 이제 겨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좋은 현상이 계속되면 이 잎들도 물 내림을 싹 뺍니다. 물 내림 현상으로. 그래서 잎이 약간 거칠거칠 그렇거든요. 윤기가 없이 수분이 빠지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이 빠져서 잎이 거칠거칠한데 따뜻하니까 마르죠. 이게 마르니까 마르지 못하게 해서 물을 올립니다. 물을 올리고 또 밤이 돼서 내리기 전에 온도가 내려가 버립니다. 얼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세포질이 엽록체 이 겉면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겨울에는 모릅니다. 이제 추우니까. 그랬다가 이제 봄에 물 올림 현상을 할 때 물을 여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세포질이 파괴돼서 물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노랗게 말라면서 비틀어져 가지고 톡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이것이 냉해입니다. 간혹은 이제 사람도 이제 심장마비나 혈관 같은 게 막히면은 그런 경우가 오죠. 혈관이 막히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물 수관이 막히게 되면 군데군데 검게 탈수 현상이 오거나 봄이 되면 그 검은 반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탈수가 전면이 다 안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냉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냉해의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 온도 급격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기르는 난실도 여기 난실 관리하시는 사장님이 매일 시간대별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차광을 했다가 또 하우스 천장을 개방을 했다가 또 밑에를 또 개방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낮에 온도를 안 높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겨울에 한 2달 정도는 해 주어야 봄에 이 친구들이 건강한 신화를 올려서 여름에도 어느 정도 짓물르지 않고 내열성을 갖고 버틸 수가 있다. 적응력이 강해진다,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급격한 차이가 없이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개 이제 겨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3도에서 10도 이렇게 관리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라고 해도 낮의 온도가 10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우스나 베란다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최대한 15도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거나 겨울에 가장 큰 관건은 낮과 밤의 기온차를 줄이되 높게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질소질 비료는 생육을 하면서 엽록체를 만드는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이제 꽃을 좋아하시는 꽃대를 관리하는 분들께는 어떤 좀 꽃색이 탁하게 나온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우먼 질소질 비료는 꽃을 달고 있는 난에는 안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지만 말 그대로 꽃대를 달고 있는 난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일반 난은 질소질 필요합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질소질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대 관리용 화해용으로 난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064라는 게 있습니다. 뭐 674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질소, 인산, 칼륨 비료를 3요소, 생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3요소를 농도에 맞춰서 이제 그 정도 함량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064라는 것도 있습니다. 질소질은 0, 인산은 6, 그 다음에 칼리는 4, 이게 064. 0%, 60%, 40% 이런 또 비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꽃대를 달고 있는 비료에게만 제가 요즘 말이 좀 막 급하게 말씀을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요. 꽃을 달고 있는 난에 주는 것만 그거를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질소를 줘야죠. 그래야 잎도 좀 건강하게 살고 벌브도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뿌리도 미약하지만 또 영양 활동을 하니까요. 예, 그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가 감동 먹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합천으로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뭐 아직 그 정확한 동영상 촬영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서 대충 어떻게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 모 난원회를 들어갔더니 그 난원회 어떤 그 노 선배님께서, 노 선배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노자 빼겠습니다, 선배님. 별로 안 늙으셨는데 하여튼 저보다 뭐 연장자시니까 일단 선배님으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뭐 반가워하시면서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변장을 하고 있는데도 아유 제 유튜브를 그냥 너무 잘 보신다 그러시면서 뭡니까 저 비료는 어떻게 줘야 되냐, 또 뭐 어떻게 차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그
식물 형광등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막 사람들이 많고 번거롭고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식물 형광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 형광등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태양 보조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식물을 잘 자라게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자연광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자연광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4만 룩스에서 10만 룩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한 4만 룩스,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멀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10만 룩스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이제 반음제 식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천 룩스에서 12,000 룩스 이 정도 되면 잘 자란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6천 룩스로 유지해 주면서 기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차광을 좀 어둡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웃자라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12,000에서 15,000 룩스 정도 빛을 많이 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야 좀 잎도 건강하고 발부도 좀 여물고 좀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집이 조건이 안 좋다든가 아파트 베란다에 충분한 채광이 안 들어오는 방향에 나눠 계시는 분들은 보조광이 필요하겠죠. 식물 보조광. 그래서 이제 뭐 3파장 래프, 뭐 5파장 래프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파장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파란색 파장과 빨간색 파장,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파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룩스로 따지면 룩스가 뭐냐면 이제 1 칸델라, 1 칸델라를 얘기하는 건데 기준인데요. 1 캔들이 뭐냐면 이제 그 촛불 1개 밝기입니다. 촛불 1개. 촛불 1개의 밝기를 이제 1 캔들. 그래서 1 캔들의 밝기가 그 정육각면체 1m,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m 가로 세로 높이 1m 입방미터 안에 퍼지는 빛의 양, 그것을 이제 룩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룩스. 그러니까 1m 안에 퍼지는 빛의 양을 1 룩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촛불 6,000개가 1m 안에 퍼지는 빛의 밝기를 6,000 룩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빛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간접 햇빛 광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이 3파장, 5파장 하는 그 식물 보조 광이 몇 룩스인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룩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1m로 돼 있기 때문에 높이는 한 1m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어보시기를 열은 없느냐, 가까이 붙여놓으면 열은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쨌든 파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바짝 붙여서 하질 않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열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은 좀 미미할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등을 달 때는 뭐 한 50에서 60cm 이상 달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이렇게 쪼이는 것보다 이렇게 퍼지니까요. 빛이 좀 넓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에 대한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1m. 왜냐하면 룩스의 이제 그 기준점이 1m 입방미터이기 때문에 1m 정도 높이에 달아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제가 그때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식물 형광등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요. 여튼 12월에도 정말 냉해 동해 걱정 없이 잘 배양하셔서 내내 멋진 작품들 만들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12월의 난 관리였습니다.